느낍니다. 이게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중요한 현안 그 법안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어떤 토론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물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적어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물타기도 아니고 좋습니다. 저도 그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 이게 국회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큰 소리, 목소리 높일 일인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장관님, 오늘 아침 저 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 구치소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장관님이 아시고 계시는 진실은 제가 정확히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네. 아니 전직 대통령의 이게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오시고 또 언론에 도배가 돼 있는데 그 정도는 보고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그 전직 대통령 그 인치한 그 상황을 그 구체적인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션까지. 어쨌든 자, 이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사정을 좀 알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시고 온 분이 SNS에 올린 글이 대단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프다. 구금된 독방은 불과 1.7 혹은 1.8평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곳이다. 그렇습니까? 사실 확인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접견을 하고 와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그 외부에서는 약간의 특혜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규모로 좀 그럼 일반 1.7 독거인들하고는 혹은 다릅니다. 1.8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거보다 좀 더 넓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네. 책상이나 걸상은커녕 방 안에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 하나만 놓여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위험성 때문에 나무로 된 그 책상은 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골판지로 안전하게 만든 통상적으로 골판지 그렇게 책상이 두는 걸로 알고 맞습니까?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네네. 자, 그리고 성경책을 놓아서 읽는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라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그것도 판단하십니까?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과 다릅니까?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를 먹는다. 이 표현도 씁니다. 그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혼자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의도적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거짓 글을 쓰셨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법무장관님도 잘 아시는 분이실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대답에 대해서 아마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사는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예. 오히려 또 외부에서 보면 특혜가 있다고 그 오해받을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도 수준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구치소 행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단한 특혜를 베푸는 접견을 무법천지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무법천지로 활용하는 만큼 그렇게 관대합니다. 그 서울구치소 입장에서 나름 규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좀 과도한 점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울구치소장이 갖고 있는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수용자 수의 착용 여부가 확인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해서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얘기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체포 불응한 뒤에 변호인 접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옷을 입고 나갔는지 옷을 입었다면 스스로 입었는지도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좀 보고받은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인 9시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수의를 입고 예, 그런 것 접견한 게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 질의는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 예. 그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구속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고 이렇게 버티는 행태라든가 이런 품격을 잃은 행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를 하고 어떤 조폭들도 하지 않는 이런 품격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걸 혼거실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네. 좀 부끄러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특혜라든가 이런 오해 받지 않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9시까지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었고 또 예. 하루에 몇 번씩 또는 매일 그 장소 그 변경 접견을 허용하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이처럼 관행에 어긋나게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하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실 확인을 좀 면밀히 해갖고 위반의 점도 있다고 하면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원구치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출정 기록을 제출을 안 해서 검찰 독재 어떤 유죄 선고에 기여를 했던 인물이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입니다. 저는 인사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징계 절차를 밟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어떤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법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포스코 ENC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SRF 속칭 그 가연성 폐기물 그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늘어났던 운영 비용 78억 원을 광주광역시가 더 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그 중재가 일반 소송처럼 3번까지 가지를 않고 단심으로 끝낼 수 있는 데다가 액수도 7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을 좀 원만하게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에 응해 주었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그 사건이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포스코 ENC가 중재 신청한 그 액수를 확대를 합니다. 각종 손실 비용을 추가하고 2031년까지의 운영 비용 단가도 대폭 늘려잡아서 무려 2,1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청 금액이 최초에 27배나 뛰는 이런 사례 장관님 접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재 관련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과 같이 중재에 있어서도 신청 취지 확장, 청구 취지 확장과 비슷한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은 글로브를 끼고 권투를 하자고 해서 링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나서 찌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도망갈 기회, 빠져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난 사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대한상사중재원 입장에서는 당사자인 광주광역시의 의견을 듣고서 신청 취지를 확대를 허락하지 않거나 만약에 기어이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 가서 다투도록 안내를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가지고 광주에게 불의의 탈을 입게 하고 강제로 글로브를 낀 채 칼을 드는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은 대한상사중재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문제가 있지만은 대한상사중재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도의 문제이든 운영의 문제이든 이런 그 사례 같은 것들이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상사 중재원의 주무관청이 법무부이긴 맞지만은 그 일반적인 이제 감독 권한만 있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일부 지급하고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중재가 당사자가 합의해 갖고서 중재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합의가 돼서 중재 결정이 나오면 그 기속돼야 되는데 그런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소송물이 확대돼 갖고서 일방에 불이익하게 나오면 이런 처사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또는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때 전혀 얘기가 없었던 현안 질의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논의되는 방송 3법, 노조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 법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에 지금 체계작구 심사권 범위를 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방송법 중에서 이 위헌적인 부분 체계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계작구 심사권은 당연히 위헌적인 부분, 법 정합성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심의권을 넘는